뿌리는 뭐 미안한 얘기지만 전라도에 뿌리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장관도 시켜줄 때 고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장관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야, 너 봤지? 저 정치인들, 저 썩어 빠진 정치인들 물갈이해야 되니까 너 국민의힘 대표도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으로 뽑자. 그래서 대표를 시켜줬더니 거기서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아, 대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대통령하고 등을 돌려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 거기서부터. 왜? 자기 공천권을 줘가지고 몇몇 국회의원들을 딱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계엄령 선포하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두 번째 배신자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끌어다가 취조하고 고문해라? 거기에 한동훈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첫째 한동훈이가 배신자고, 둘째 홍장원이가 배신자고, 셋째 또 누가 있어요? 곽정근이도 얘기했잖아요. 10월 1일 날 대통령하고 술자리에서 한동훈하고 몇몇 국회의원하고 끌고 가라, 한동훈 끌고 가라, 내가 총으로 쏴 죽인다고 했는데 몇몇 국회의원은 밝히지도 않더라. 결국엔 이 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국민들이 아주 솔깃솔깃 다 들은 거예요. 다.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거에 대해서는 불변이잖아요. 계엄령을 선포한 거에 대해서는 계엄령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계엄령을 선포했잖아요. 선포를 했는데 계엄령을 어떻게 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실탄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 선관위에 선거 조작이 좀 있는 것 같고 불손 세력이 국회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놈의 계엄이 어떻게든 내란으로 바뀌었냐 이거지. 그죠? 근데 이제 곽종건, 홍장원이 얘기하는 그 말들이 거짓으로 안 바뀌었다는 사람 의견, 진짜 거짓이라는 의견 여러 분분을 하잖아요. 왜? 말 한마디 갖고,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귤이에요, 귤. 근데 이게 귤같이 보여요? 이거요, 배같이 보이잖아요, 배. 사과같이 보이고. 근데 이게 귤인데 배같이 보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야, 귤이라 해도 그 사람은 이게 배로 봅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사람의 눈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서 태어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저 공산주의 빨갱이들을 싫어하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아니 오늘도 대통령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 북한은 철책선치고 뭐 총싸움이라도 나면 큰일 날 것처럼. 아니 북한은 우리하고 이제 등 돌리고 살겠다는데, 조선으로 살겠다는데, 아니 왜 그렇게 북한한테 북한 바라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그냥 조선 민주주의로 살겠다는데. 그렇잖아요. 김성중님, 예, 사람은 어려울 때 도와주면 스스로 성공했다고 은혜를 잊고 살죠. 10명 중에 1명만이 은혜를 안다고 합니다. 싫어도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맞아. 맞아. 정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 번 정해진 그 사람의 성향, 성격들은 바뀔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냥 대한민국에서 여태껏 살아서 공부해서 지금까지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결코 북한이 좋아하지 않고 북한하고 통일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저는 북한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 못 사는데 뭐 가서 통일하면 뭐가 좋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북한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에?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진짜 제일 나빠할 것 같아. 뭐 민주당이야 원래 적대 세력인 건 알잖아요. 뭐 항상 반대만 외쳤던 사람들. 그래 봐야 200석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 탄핵할 수 있는 정족수 200명이 안 되니까
너네들 아무리 외쳐봐야 대통령은 탄핵이 안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것도 다 생각했죠. 어찌됐든 뭐가 됐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못하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곽정군이한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말이 설득력이 없는 게, 국회에 150명이 계엄령을 해제 의결하러 간다고 한들, 해제한다고 한들 대통령 탄핵은 안 되잖아요. 탄핵은 200명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래 좋다. 당신들 내가 계엄 선포하니까 해제 의결해라. 그럼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해결하겠다. 봤지? 너네 이거 알고 제대로 해라. 어디 탄핵을 남발하느냐. 어디 예산을 삭감을 그렇게 하냐. 서로 절충안이 있어야 되고 합의점이 있어야 되는데 너네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라는 경고성. 그래서 이제 계몽령이라는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대통령 탄핵은 200명 정족수여야 되는데 야당 다 합쳐봐야 190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10석은 절대 안 주면, 국민의힘이 표만 안 주면 대통령 탄핵이 절대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표 준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안철수. 안철수는 사실 국회의원이라기보다, 네? 바이러스 어떻게 의사생활 하기 싫어가지고 바이러스나 만들어가지고 상장해서 코스닥 상장인지 뭐. 근데 김종복님은 오늘 장동혁 대표가 그 사과 안 한다고 했대요. 오늘 참 잘한 거죠. 그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뽑았던 사람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절반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맨날 그때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까는 것만 뉴스에 나왔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맨날 술만 먹었대. 맨날 술만 먹었대. 맨날 술. 예? 근데 여러분들은 텔레비에 술 먹는 거 봤나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의 하이에나가 사자를 한 마리, 사자 우두머리를 협심해서 죽였다고 한들 나머지 사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 나머지 사자들이 하이에나 쫄따구로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별 3개 다는 서열 4위 5위 되는 그 사자 무리 중에 지휘관이 왜 하이에나 쫄따구가 됐냔 말이에요. 왜? 그리고 사자 그 한 구퉁이를 쥐어잡고 있는 국정원의 그 진짜 서열 1, 2위 되는 사람이 왜 하이에나가 사자 우두머리를 죽여놨다고 해서 하이에나 밑으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내일 드디어 이빨 하러 갑니다. 내일 임플란트 끼우러 갑니다. 이쪽에. 지금 아직 뭐 귤만 먹어도 맨날 이쪽으로만 먹어.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내일 드디어 임플란트 하러 갑니다. 임플란트. 그리고 제가 대기업의 본사 팀장까지 하다가 지금은 좌천이 돼서 모 현장에 진짜 서울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처럼 매일 아침마다 아침 몇 시요? 7시에 아침 6시 50분이지. 아침 6시 50분에 앞에 단상 500명이 앞에 서 있는데 단상에 올라가서 국민체조 시작 제가 구령을 합니다. 제가 정년이 이제 15개월 남았 그러면서도 불러다가 언제 그만둘 거냐고 뒤통수만 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사입니다. 그게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현실 얘기를 제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이런 표현을 해보면 에이 뭐 거짓말도 섞여 있겠지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니까 뭐 우리 12명인데 뭐 어떤 놈이 봐. 서울의 건설회사 중에 5대 기업이면 대기업 아닌가요? 5대 기업. 네? 5대 기업이면 대기업, 대한민국에서 건설회사 5번째 정도 든다면 5개 정도 든다면 어느 회사겠어요? 제일 큰 회사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건설회사. 삼성? 삼성이 제일 크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럼 계산 한번 때려보면 되잖아요, 계산. 아, 2위는 어디, 뭐, 삼성 있으면 뭐, 현대 따라올 거고, 맨날 요즘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회사들 많잖아요. 그 5대 기업의 본사의 팀장까지 근무를 하면 팀장 있다가 임원으로 가잖아요. 임원은 팀장에서 뽑는 거니까. 아유, 근데 팀장 있다가 현장으로 완전히 좌천돼 가지고 아침마다 체조 주간하고 있어요. 제가 체전 주간하고 맨날 반성문 쓰고 월급은 월급대로 팍팍 깎이고 월급이 50% 깎였어요. 50% 월급이. 네? 그러니 서울에 자가가 있겠어요? 월급이 50%나 깎였는데 50% 깎인 게 벌써 4년 차 됐어요. 4년 차. 네? 그래서 제가 소송을 걸을까 생각 중이에요. 소송을 해서 예, 정년 퇴직하고 나면 나 임금 깎은 거 나 왜 깎았냐? 예? 내가 일을 못했냐? 아직도 현장에서 현업 그대로 일 시켜놓고 왜 월급만 깎았냐? 월급을 깎으면 일도 그만큼 예? 월급에 비례해서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안전관리자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안전관리비 해야지, 작업계획서 써야지, 중량물 취급계획서 만들어야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해야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리비전 해야 되고, 개정해야 되고, 각종 위험작업 있으면 그거 수정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안전일지 써야지, 그 다음에 노사 협의체 회의 해야지, 노사 합동점검 실시해야지, 한 달에 한 번씩 컨설팅 점검 수검 받아야지, 매일마다 위험한 장소에 가서 카메라 들고 가서 카메라 설치하고 감시 활동 해야지. 할 일이 많아요. 근데도 아직도 이 국가에서는 이 중대재해 나오면 직보하래 맨날 아직도. 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국민들도 많고 아직도 TV에서 방송국에서 국민 여러분 뉴스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뭐 어떻게 합니다. 뭐 그런 헛소리 하면 그거 귀담아 듣고 오늘은 뭐가 나왔어요? 이진관 판사에다 겁박한 그 변호사 2명은 재심 청구해서 못 나오게 합니다. 아, 진짜 이 파렴치한 변호사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면 다 나쁜 사람인 줄 알아. 왜 나쁘다고 얘기해요? 그 본인만 얘기해. 그 가족도 나쁘다 그래요? 가족은 부모님이 형제가 살인을 저질러도 내 자식, 내 부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나쁘다는 표현을 방송에서 해요? 나쁘다 좋다는 말은 방송에서 뉴스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루치아님 반갑습니다. 루치아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가 대기업에 본사 팀장까지 있다가 좌천돼 가지고 현장에서 체조 주관하고 있어요. 체조. 체조. 아침에 체조 시작 제가 알립니다. 6시 50분에 국민체조 2절까지 하게 돼 있는데 국민체조 2절 하게 돼 있는데 반갑습니다. 국민체조 1절만 합니다. 1절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마주보게 해서 보호구 지적 확인 준비해 갖고 이제 보호구 지적 확인합니다. 뭐 안전모와 턱은 좋은가? 그러면 좋아. 그리고 또 안전벨트 착용 상태는 좋은가? 그러면 좋아. 그다음에 안전화 각반 착용 상태는 좋은가? 그러면 이제 500명, 600명이 막 좋아 그랬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기 부평에 있을 때 장수산 앞에 있을 때는 1200명이 1200명 1200명 앞에서 제가 단상에서 지휘하고 후령하고 여러분 한번 퍼포먼스 생각해 보세요. 1000명 넘는 앞에서 단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체조 주관하고 보고 지정하기 준비해 그러면 막 일사불란하게 그냥
근데 뭐 월요일 같은 날 목소리가 잘 안 나면 다시 해 가지고 막 우렁차게 막 군인처럼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실제 퍼포먼스 남이 한 거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그 기업 드라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가짜 같죠? 거짓말 같고. 아유, 당신이 무슨 1000명이나 되는데 나가서 뭔 얘기를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못 봤으니까. 하지만 저는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좌천돼 가지고 인원이 지금 몇 명 안 돼. 몇십 명 안 돼, 이제. 예. 그렇게 현장에서 과거에는 그렇게 호령도 하고 제가 안전팀장이니까. 안전팀장이면 얼마나 파워가 셉니까?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 안전팀장이 뭐예요? 아니, 영업사원이야. 아니, 영업사원은 안전을 몰라요. 안전도요, 전문가란 말이에요. 안전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안전관리자를 하게끔 돼 있어요. 점검도 장비 점검하면 안전관리자만 하는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온유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따뜻한 물 좀 먹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제가 밖에서, 하루 종일 밖에서 안전모 쓰고 돌아다니니까 머리가 여기만 하얘요, 여기만. 근데요, 제가 뒤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이제 60 언저리가 돼가니까 완전히 필드맨이 됐구나. 맞아. 세상이 이렇게 변했네. 3, 40대 얘네들은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들끼리 뭐 스타벅스에 가서 뭐 커피를 마시고 하는데, 아우, 부장님은 빠져주시죠. 그래, 너네들 지금 요 시기가 좋을 거다. 니들이 내 나이가 되면 똑같이 내 입장을 이해할 것이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곱씹어 놓으면 너의 경험이 될 것이다. 아니래. 아유, 저는요, 나이 안 먹고요. 난 그렇게 되면 그만두고 말 거예요. 그런 싸가지 없는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나이가 80이 되면 80에 맞는 생활을 하는 거고요. 나이 70이 되면 나이 70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고, 나이 20살의 운동선수는 정말 기구 날르고 뛰어도, 아무리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한다고 한들 손흥민이가 50, 40, 50, 60이 돼도 손흥민이가 잘합니까? 옛날에 차범근이 날라다닙니다. 79년도에 정말 차범근만 들어가면 그냥 다 이겼어요. 근데 차범근 역시 나이 먹으니까 모르죠. 젊은 애들이 요즘 20, 30대가 차범근 축구 잘했다 그러면 아유, 차범근이가 뭘 잘했나고 하죠. 차범근이는 축구를 엄청 잘했죠. 엄청. 그만큼 그 나이에 맞는 삶이 있는데, 너무 60, 60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발세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은 그 나이 되면 혹독한 시련을 겪을 거예요. 하지만 맞아. 저분은 저 위치에서 저런 의견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경청해서 그걸 자기 걸로 소화한, 그런 거를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물처럼, 예? 동물처럼 한 무리 우두머리만 달달달달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좋아서 우두머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아주 간사한 그 우두머리 밑에서 떨거지 하나 뭐 챙겨 먹으려고 대통령 하나 바꿔놓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장관짜리 해먹고 총리 해먹고 뭐 하잖아요.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노조 출신 노동부 장관이 생겼겠습니까? 김민석 총리 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총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정청래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올려놓고 나머지 권력을 쥐려고 한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민주당도 불협화음이 생길 거다 이거지, 서로. 근데 내란 재판소가 불을 지핀 것 같아요. 내란 재판소. 내란 특별재판소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란 특별재판소라는 것은, 아니 뭐 판사까지 이제는 야 너네 다 필요 없어, 판사들. 그냥 내란 특별재판소 해갖고
내란 특별재판소장은 누구를 하니? 이진관 재판소장 맞나요? 이진관 재판소장 벌써 정해진 거 어때? 내란 특별재판소 이진관. 공수처에 오동훈이 이제 막 또 지기현 판사 택시 조회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 현 정부의 그 프락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출세를 하지 않는,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진짜 엘리트급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대장동 사건을, 그걸 돈을 그렇게 많이 착복을 했는데 어떻게 검사가 항소 포기를 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필이면 항소 포기한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 노인을 흉보지 마라. 가야 할 길이다. 어린이를 나무라지 마라. 지나온 길이다. 야, 굿, 굿이요. 맞아요. 노인을 흉보거나 폄하하는 사람은 절대 노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사람 따지고 뭐 말로만 하는 그 나쁜 사람들, 네, 눈에 딱 보입니다. 눈에 보여 저는. 네, 정말. 네, 저는 우리 현장에 일하는 사람 중에 어디 가면 나이 제한을 많이 해요. 건설 현장은 특히 나이 제한을 무지 많이 합니다. 나이 먹고 뭐 안 됩니다. 뭐 혈압이 150이 넘으면 안 됩니다. 젊은 놈들이 너무 그렇게 억압을 해요. 못 오게. 근데 저는요, 우리 현장에 54년생이 와서 일해요. 54년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54년생이 몇 살이에요? 현업에 54년생이 와서 일했는데 제가 그 사람 딱 면상을 보고 관상을 딱 보니까, 야, 이 사람은 60도 안 돼 보여. 54년생이 몇 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4년생이 몇 살인가? 와, 54년생이 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용역으로 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카고 크레인 운전기사예요. 카고 크레인. 카고 크레인이 뭐예요?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차 적재함 뒤에 그 지붕 꼭대기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요. 한 10m 되는 데를. 야, 54년생. 근데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일을 시켰어요. 71살이에요, 진짜. 난 그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왜 그분한테 이제 어떤 작업자들한테 가갖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반장님, 반장이 3명이 있어요. 거기 나이가 똑같은 3명이 있어요. 그 반장님들한테 불렀고, 반장님들 형님이 왔으니까 가서 형님이라고 인사하고 오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유, 내가 형님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54년생 왔으니까 가서 인사하세요. 그 3명은 58년 개띠요. 3명이 58년 개띠. 58년 개띠인 사람이 날라다녀요, 진짜. 와, 58년 개띠면 또 몇 살이에요? 저는 67년생이고, 저는 67년생, 58년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54년생이 와서 일을 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와서 일을 하지, 어느 누구든 자기 몸이 힘들면 절대 와서 일을 못 합니다. 네? 그걸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새벽부터 와가지고 젊은 사람하고 같이 같은 시간대 같이 일하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DNA가 장수 집안도 있고 장수 집안이 아닌 사람도 있는 게 천차만별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58년 개띠인 분한테, 야, 어떻게 이렇게 정정합니까? 뭐 장비 운전을 다 하니까 포크레인 운전도 하지, 카고 크레인도 운전하지, 뭐 지게차 운전도 하지, 모든 운전을 다 해. 근데 그분한테 제가 너무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주영 같이 생겼어, 스타일이. 근데 그분이 조그맣게 하는 얘기가, 부장님, 제가 부모님을 아직도 모시고 있어서 지금 제가 쉴 수가 없습니다. 저 부모님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제가 아프거나 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아유, 농담이십니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요 100살입니다. 아버지가 100살이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98이래요. 그러니 그 58년 개띠가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부모님이 100살에 살아 계시는데 어디 그 아들놈이 아파. 어디 아들이 늙어야 돼요.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그분은 장수 집안이라고 본인도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이 100살인데도 요양원도 안 가고 있고요. 예, 아주 정정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아 맞아. 우리도 이제 가끔 저 어렸을 때 시골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개도 키우고 많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교배도 시키고 새끼를 가지려고 그러면 아주 종자 좋은 그런 그 개하고 이렇게 교미를 해서 새끼도 낳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역시 오래 사는 생명의 어떤 그런 그 유전자가 있는 것. 그래서 나이 먹었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한시하고 핍박하고 모질이라고 자꾸 열애시키고 하면 그 사람은 꼭 빠른 시간 안에 그 위치에 가서 자기도 그런 경험을 받을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67년생이지만 54년생이 와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얼마나 야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 제가 봐도.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정년 연장이 65세까지 된다고 하는데 뭐 기준은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정년 연장은 이렇게 시나리오가 풀어지는 것 같은데 1967년생은 27년도 내후년 1월 1일부터 3년 더하고 1968년 69년생은 28년도부터 4년을 더하고 그 다음에 1970년생부터는 2033년부터인가는 5년을 계속 더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67년 정월 대보름에 태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아슬아슬합니다. 아,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멸공입니다. 정말 요즘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비행기 안에서도 뭐라 그래요? 비행기 안에서도 뭐 한미 훈련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헛소리나 삑삑 대한민국 기름은 도대체 하늘에다가 왜 이렇게 왜 훈련을 하지 말아요? 왜? 우리나라 군인들 완전히 다 군대가 다 썩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말 아깝고도 어렵고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하지만 서울에 집이 없어요. 저는 집도 없고 그냥 팀장까지 있다가 좌천당해 가지고 지금 1년 이제 2년 돼가요. 2년. 재작년 2024년 3월 달부터 왔으니까 여기 일하는 데가 그러면 4년 3월, 5년 3월, 6년 3월, 내년 3월이면 이제 2년이에요. 그리고 내후년 2월이면 이제 정년퇴직. 이제 1년 3개월 남았으니까 제가 정년퇴직이. 근데 그거는 법적인 정년퇴직이고 지금도 언제 나갈 거예요? 맨날. 연말에 나갈 겁니까? 언제 나갈 겁니까? 맨날 시달림을 받아요, 사실. 이 대기업이 얼마나 아주 치졸한 인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다닌다고 좋아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젊은 드라마 같은 거 봐봐요. 드라마 김부장 그 드라마 보면 젊은 놈들 저들끼리 끼리끼리 뭐 모여서 한다고 한들 그놈들도 나이 처먹으면 똑같아. 다 똑같아. 어우 반갑습니다. 우리 핵심 멤버가 다 오셨네. 핵심 멤버가 다 오셨어. 저는 많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팔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뉴스에서
뭐 소상공인 얘기 나옵니까? 요즘 맨날 뉴스에서 내란 얘기만 나오잖아요. 내란 안 되니까 내란 특별재판소 만든다 그러고, 예? 내란 재판소 만든다 그러죠. 그다음에 또 요즘 뭐 나와요? 요즘 환율 지금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환율 엄청 올라갔죠? 환율. 그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 몰라요. 오늘 주식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주식. 기름값 2,000원, 환율 2,000원만 가면 그때서야 미지근한 말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자기 온도 36.5도 이상 올라가는 순간, 어머, 왜 뜨거워졌지? 안 뜨겁다고 해줬는데 우리 대통령이, 국민이 안 뜨겁다는데 왜 뜨겁지 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고 미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 주가 5,000포인트 갑니까? 갑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주가 뭘로 올린다 그랬어요. 주가는요, 코스피 200으로 올리는 거예요. 코스피 200. 주가 5,000포인트 올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코스피 200, 삼성전자하고 현대전자만 계속 사면 돼요. 상위 10개 회사만 계속 상한가만 치면요, 상한가 3번만 치면 5,000포인트 갈 거예요, 아마. 네? 그게 주식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전자만 삽니까? 그거 안 사요, 개인들은. 그러면 기관은 또 개인 주식 삽니까? 안 사, 기관. 기관은 코스피 200만 갖고 하는 거예요. 코스피 200만 갖고. 맞아요. 루치아님 말씀처럼 언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언론이 맨날 요즘 그 내란 특별 재판 많이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 그 다음에 총리 재판,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재판, 그 다음에 거기 증인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말 한마디 갖고, MBC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퍼붓고 있지. 또 뭐 이 보수 우파 방송은 아예 없어. 아예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나라가 위험하면 서울경부터 타격이 먼저 옵니다. 그 지금 대통령이 전국 순회하면서 어디 뉴스에 나왔어요. 강원도 나왔잖아요. 강원도는 오리지널 보수의 텃밭이잖아요. 강원도 나왔죠. 경기 북부 지역 나왔죠. 네. 경기 북부 지역 전쟁 날까 봐 전부 보수예요. 보수. 전쟁 나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뭐 통일시켜 주겠다. 여러분들 똥구멍 팍팍 긁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충북지사 김영환이 있는데 갔잖아요. 충북지사 갖고 생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충북지사가 그렇게 정치인 경험이 많은데 뒷돈 받아먹은 게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 뉴스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장 유정복 가서 때려잡으려고 또 거기 갔죠. 강원도지사 김치태 때려잡으러 갔죠. 부산에 누구야, 박형준 또 때려잡으러 갔죠. 박형준이도 지금 뭐 슬슬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박형준이가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또. 네? 그게 결국에는 서울시장까지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죠. 결국에는 전라도, 충청도 서쪽으로는 가지도 않아요. 거기는 가서 까지도 않아.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런 게? 저는 보여. 눈에. 아니, 광주에 가서 광주시장한테는 왜 헛소리 못해? 광주시장이 얘기하면 스톱! 얘기하지 마셔. 내가 광주시장 만나러 왔으니까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는 왜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MBC에서 두 글자인 사람이 있어요. 두 글자인 아나운서가 있는데, 난 그 사람만 보면 무조건 중국 사람 같이 생겼어. 그리고 중국 사람 목소리 같고. 여러분들 MBC의 아나운서 중에 그것도 9시 간판 뉴스도 하더라고. 누군지 두 글자야. 저는 누군지도 몰라. 뭐 앵커 중에 그 많은 앵커도 있는데, 요번에 그 변웅전 앵커는 돌아가셨잖아요. 그 변웅전 앵커도 MBC 출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MBC에 두 글자인 아나운서가 있어요. 남자 아나운서인데, 난 그 사람만 보면 10중 8구 중국 사람 같아. 얼굴도 중국 사람 같이 생겼고, 목소리도 중국 사람 같이 생겼고, 근데 연세대학교만 나왔대. 연세대학교. 어디 학교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연세대학교 나왔대. 81년생인가? 80년대생인가 그런데. 누군지는
뭐 옛날에 한동안 뉴스에서 뭐 이 사람이 뭐 어디 중국 사람 아니냐고 막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선관위에도 뭐 중국 발음 나오는 여자도 나오고, 이상한 두 글자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중국 사람이 느닷없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지원을 해주고 학비 지원해주고 중국 교포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주입해 가지고 그 친구가 커서 요직에 앉는 거야. 그 친구가 공부해서 방송국에 취직이 되고, 그중에 밀어줬던 친구가 검찰에 가 있고 그 친구가 판사로 가 있는 거야.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시죠? 시장님, 말투가 중국말 같이 생겼어요. 막 머리도 얼굴도 두상이 이렇게 요렇게 길쭉하게 생겨 가지고 아주 얼굴도 중국 사람 같이 생겼어. 예? 손오공 같이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도 있고,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중국 사람이 와서 여기 와서 취직을 하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방법은 홍장원 얘기하는 거 보세요. 홍장원 진짜 공작 정치의 대가죠. 이런 사람들은. 네? 직설을 화법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을 80년대 9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에 교포, 화교 이런 사람들한테 한국 국적은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훌륭하게 공부만 해라 너넨. 그래갖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뭘 지원해줘요? 금전 지원, 장학금 다 내줘. 공부만 해라. 그래갖고 너네 연세대학교 나오고 훌륭하게 돼서 방송선곡도 들어가고, 또 국회도 들어가고, 또 선관위도 들어가고, 헌법재판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주입을 하면, 그게 빨갱이고 그게 고정간첩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북한에서 뭐 중국에서 뭐 간첩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야, 참. 그러니까 그 루치아닌 말씀처럼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김대중이도 북한에서 자금 받아왔지 않았냐? 돈 받아왔지 않냐? 그런 돈 받아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활용을. 네. 서울대 가는 것도 중국인은 또 특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혜가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죠. 그 태영호라는 사람 있죠. 태영호. 태영호는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탈출을 공개적으로 탈출을 한 것을 우리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태영호라는 사람은 외국 대사관에 있던 사람인데 거기서 망명을 했고 도망와서 우리나라 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점조직으로 이렇게 암암리에 우리나라 와서 공부해갖고 뒷돈 내주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은 중국, 아니 한중이라 그래야지 왜 중한이라 그래. 예? 중한 논문을 하나 쓴 게 있다면요, 중한에 대한 뭐 평가. 아니 뭐 대한민국 사람이 뭐 중한 정책 하나 한중이라 그러지. 아니 뭐 그런 표현까지도 보면 그냥 사소로운 데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태영호는 국민의힘, 지금은 국회의원 아닌가요? 지금은 떨어졌나? 지금 떨어졌나 모르겠다. 뭐 관심이 좀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렇게 오래 혼돈 속에 와 있는 거는 참, 나이 먹고 참.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렇게 뭐 국민의 생각이 다 안절부절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면 또 왜 그냥 싫어? 아니 뭐 대통령이 뭐 그냥 싫냐? 너무
예, 알려진 것이 쪼잔하고 치사하고 참말로 아주 개인 치부적인 행위를 한 것을 내 눈으로 보인 거거든. 내 눈으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니 경기도 하천을 정비하러 왔는데 남양주시에서 정비를 했는데 왜 경기도지사가 자기 치적이라고 왜 쌩깠냔 말이야. 네? 그리고 대장동은 자기가 설계했다며 방송에 나와서는 다 떠버리면서, 예? 뒤로는 야 내란 특별재판소 어떻게 된 거냐, 좀 빨리 해봐. 야 대장동 상권, 야 항소하면 어떡하냐, 쟤네 부를까봐 걱정이잖아. 쟤네 돈 다 주고 1년 있다가 내가 풀어줘야 돼. 야 그리고 저기 대북송금 어떻게 된 거야? 대북송금 저 4심제 좀 만들어 갖고 다시 재판해 가지고 다시 무죄 줘야지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건 뭐야, 대북송금 끝내, 대장동 사건도 끝내. 야, 죄 유죄 있고 무죄 있으면 그냥 무죄 주는 거 아니야? 선거사범, 선거법 위반 있잖아요. 유죄 줬다가 1심에서 유죄 줬다 2심에서 무죄 줬잖아요. 그래서 3심에서 조이다가 파기환송했잖아요. 야, 유죄 주고 무죄 주면 그냥 무죄 주는 거야. 그 모든 게 본인한테 엮여 있는 것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딱 걸렸잖아. 거기에 플러스 내란 특별재판소. 맞아요. 예. 한국인들 정치에 너무 무관심해서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아. 근데 딱 기준이 환율 2,000원 가고 기름값 2,000원만 올라가면, 예, 아 뜨겁다고 느낄 거야. 근데 이미 늦었어. 이제 늦었어요. 네, 조금 지나면 이제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 주둔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훈련도 안 하려고 하는데, 훈련이요? 미군이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작권을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통제권을 쥐고 우리 훈련 안 하겠다. 예, 완전히 로마 시대로 가겠다. 너네 쳐들어오라 이거야. 쳐들어오면 우리 딱 백기투항 할 테니까. 예? 그리고 시작해보자 이거. 어차피 내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지금 사심제도 안 되고 지금 정리 안 되고 있지. 예? 내란 특별재판소도 잘 안 되고 있지.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도 좀 항소하지 말랬더니 난리를 치고 있지. 예? 유죄 무죄 주라 그랬더니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지기현이는 저 헛소리나 빽빽 했쌓고 있지. 혼장원이는 뭐 하는 거야? 홍장원이 혼자 한데 도와주는 놈 없지. 곽종군이는 뭐 한 놈이야? 공익제보 한다니까, 해준다니까 좋아가지고 입이 걸렸는데 그래도 감옥에 있잖아요. 잘 보세요. 곽종군이라는 사람은 공익제보라는 말이 나왔죠. 공익제보 시켜준다고. 별 3개 달고 공익제보 요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목에, 예? 칼이 들어와도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게 군인 정신 아니에요? 공익제보를 별 3개 달고 하겠다는 거 했잖아요. 공익제보. 곽종군 국회의원을 체포명단? 아니, 국회의원 체포 명단보다 국회의원 한동훈 이름을 까발리는 게 더 급선무였던 것 같아. 아, 정순홍님, 고맙습니다. 맞아요. 윤 대통령님이 옳았어요. 맞아. 대장도 50억 받은 놈들 다들 국민의힘인데 이건 왜 말을 안 하나. 아, 9476님,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50억을 받은 그 50억을 크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50억 얘기하는 건 맞아요. 뭐 권순일이랑 뭐 이런 사람들한테 50억 준 거 좋아요. 50억을 크게 보는 것 같은데, 준 사람이 50억을 줬다면 과연 얼마가 있어서 50억을 줬겠냔 말이에요. 내가 뇌물 있는 재산 다 갖다 50억 줘갖고 나는 빈털털이 되려고 뇌물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50억을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7,800억이잖아요. 7,800억에 7,500억, 뭐 7,500억 줬다. 7,500억 갖고 있는데 50억이 문제입니까? 예? 그 반대 세력에 50억 이상은 줘야 끄덕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와, 50억만 버는 거야. 50억만. 7,500억이야. 7,500억 거 수익이. 근데 50억
또 우린 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50억 좀 받은 사람만 얘기하는데 50억 준 놈은 얼마가 있어서 50억을 줬냐 이거요. 진짜. 야, 그러니까 김만배라는 사람이 50억을 줄 정도면 얼마나 큰 돈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예? 그 50억 받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50억씩 주고 50억 클럽까지 만들었다는 그걸 보고 그 너도나도 50억 한번 받아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예? 50억 클럽 만들어 놓고 딸랑딸랑해서 권력 있는 놈들부터 내가 50억 줄 테니까 당신 내 편 들어줘. 그래서 이 7천억 내가 빼낼 수 있게 해줘. 그 50억 클럽이 거기서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윤희님, 대장동 윤석열 부산은행 불법 대출 윤석열 부모집 김만배 누나. 아이고 웃어야지 뭐. 아이고 웃어야지. 자,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시간 6분, 9시 36분 됐는데 오늘도 월요일날 금요일 같은 월요일이고 저는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대기업의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좌천돼 가지고 현장에서 안전부장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6시 50분에 안전체조 시키고 있고요. 7476님, 7476님은 김만배가 50억 클럽 얘기했는데 진실은 외면하고 거짓은 선동한다고 하지 마세요. 예. 저는 5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50억을 준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받은 놈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준 놈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 목적을 가졌으니까 접근해서 준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그 얘기 하냐면 저도 25년 전에 3억 들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돈 주겠다고. 근데 내가 3억 받고 감옥에 갈 것 같은데 내가 내 인생이 2번 있는 것도 아닌데 감옥살이 해서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게 결국엔 돈 주는 놈의 목적을 갖고 50억을 준 거있기 때문에 그 50억 준 놈의 그 나쁜 놈들이잖아요. 예. 도움 준 놈에게 50억을 준 게 아니지. 어떻게 해서 도움을 준 놈한테 50억을 줘? 50억을 줘야 약속을 해. 50억 줄 테니까 이렇게지. 아, 정말. 이재명이 도움을 줬으면 500억 줬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오픈을 해서 돈 주는 거야. 여러분들 호주에 가서 독방에 딱 우리 팀 가갖고 골프 치고 노름하면 호주에 가서 10명이 가서 8명이 가서 돈 1인당 100억씩 들고 가서 노름하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네?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국내에서 노름 치면 가평 산골짜기에서 도박하다가 걸렸잖아요. 이번에 가평 상면 가평군 상면에서 얼마 전에 도박하다가 걸렸잖아요. 뉴스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곽 의원 아들한테 줬는데 곽 의원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50억을 줘서 그 적군을 매수한 거잖아요. 50억을 주고. 근데 우리는 그 50억을 받은 사람, 그 많은 돈을 받은, 뇌물을 받은 50억 받은 놈만 뭐라 그러는데 50억을 준 놈을 생각해 보세요. 준 놈이 얼마가 있어야 50억을 주겠냐 이거요. 에? 아, 정말. 예. 9476 그걸 생각해 보시란 얘기지. 50억 클럽에 50억을 받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준 사람이 중요한 거라 이게. 정윤희님, 그러니까 이제 그 50억 클럽이라는 돈을
우리는 50억씩이나 뇌물을 주고받았네. 50억의 그 어떤 그 표적이 가 있어요. 50억에. 사실은 50억의 뇌물 관계는, 뇌물은 그 뇌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뇌물로 인한 어떤 부가가치, 그 50억을 10명 주면 500억이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돈이 남으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는 거예요. 7,800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기 9476님은 도움을 줬으니까 50억 주는 줄 아나요? 야, 도움을 줬으니까 50억, 도움을 담보로 50억을 주는 거예요. 정말 도움을 줬으니까 사례금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 9476님은 그거야. 그냥 난 가만히 있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근데 판사가 나 그냥 집행유예만 때려줬어. 과실로 해서. 얼마나 고마워. 50억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는 건 줄 알고 있나 봐. 에? 사람을 죽였는데도요, 사람을, 내 가족이, 형제가, 인척이 사람을 죽여도 그 죽인 사람을 응? 보호하려고 하는 게 가족이고 형제고, 응? 인척이에요. 근데 응? 그래요. 정윤희님은 그렇게 하세요. 정윤희님은 그렇게 하세요. 뭐 정윤희님한테 그렇게 뭐 제가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생각 없고, 예. 뭐 곽상도가 뭐 돈을 50억 받은, 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50억을 준 사람들이 결국엔 대장동 사건에 7,800억을 어떻게 하려고 그 반대 세력한테 50억 클럽을 만들어서 뇌물을 만들어주고 코끼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뭐예요? 김건희 여사 시계에다가 카메라 차고 몰래 들어가서 핸드백 주고 몰래 한 거. 여러분들 그 핸드백도, 아니 어떻게 한 거예요? 선물 들고 간 놈이 그 몰래 카메라 시계 딱 차고 가서, 아유 사모님 사모님 뭐 영부인님 여기 뭐 차를 빼 있습니다. 아유 뭐 이런 걸 다 들고 오세요. 왜? 열이면 열 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 아웃됐어. 아웃됐어. 들려요? 이제. 들리죠 이제? 이제 끝내야 되는데 10시까지 끝내겠습니다. 10시까지. 들리나요? 들리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아, 안 들리나? 목소리? 목소리? 들려요? 고맙습니다. 이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있는데, 하나가 완전 이제 방전됐네. 이제 충전해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1시간 하니까 이것도 이제 고장이 나네. 이제 방전이 되네. 원래 한 3시간짜리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세상 살면서 제가 대기업의 본사 팀장까지 근무하다가 현장으로 좌천돼서, 현장에서 새벽 6시 50분부터 단상에 나가서 국민체조 주관을 하고 있고, 아침에 보호구 지적 확인하고 있고, TBM 하고 있고, 또 무죄 구호 준비해! 그러면 제가 무죄고 뭐 준비하고, 또 뭐 내 몸 지키기 쉽게 구호 준비해! 그러면 또 근로자들이 야! 하고 그거 아직도 군대처럼 해요. 제가 매일, 내일도 해요. 내일.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마이크 들고 아침 6시 50분부터 마이크 들고,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상쾌한 아침입니다. 그러면서 아침 6시 50분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쇼를 합니다, 제가. 그 이제 제가 지인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아침 6시 50분부터 마이크를 들고 약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무사히 보내야지 직보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한테 직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위험한 장소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되며, 그리고 두 눈 똑바로 뜨고 그 다음에 보호구는 착용하시고, 그리고 밀폐 공간 같은 데는 꼭 혼자 들어가시지 말고 사전에 통보하고 2인 1조 작업을 하시고, 사다리는 2인 1조 붙잡아주고 작업하시고 막 달달달달달 외워요, 제가. 예? 일은, 일에 대해서는 달달달달 합니다, 제가. 왜? 앞에 나가서 진짜 6시 50분에 단상에 나가서 그 많은 500명, 600명 앞에서 제가 뻘짓뻘짓하면서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되겠어요? 그냥 거기 나가서 내지르는 겁니다. 뭐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어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요 모자에 있는 전화로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소화제도 드리고 진통제도 찾아가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전화도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막 아침에 그 짧은 5분, 10분 동안 그 근로자들이 하루, 그 하루만큼, 아유, 맞아, 맞아. 저 앞에 단상에 있던 저 안전 부장이 하는 대로만 하면 절대 다치지 않아. 그래서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무사히 끝내고 다 집에 들어가면 가족 품에 가잖아요. 그리고 나면 또 그 다음날 다시 또 옵니다. 그러면 또 시작이에요. 저는 오늘도 똑같은, 왜? 오늘도 새롭게 하루니까. 늘 그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죠. 뭐 약장사가 됩니다, 약장사. 근데 요즘은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이 3명 때문에 이런 그 고초를 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계엄령은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탄핵 발의의 정족수 200명이 안 되면 탄핵을 안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자기가 공천권 줬던 국회의원 10여 명, 그 중에는 진종우도 있고 한지아도 있고 김지혜인가도 있고 안철수 같은 사람들 해서 200명 넘게 탄핵에 동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란 특검에 불려다니면서 조사받고 있잖아요. 뭐 권력자리 하나 받았겠습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체포하러 다녔다고 한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지만 한동훈은 뭐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돼서 내란으로 둔갑돼 갖고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첫 번째 헌법재판소에 가서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왼손으로 썼는지 오른손으로 썼는지 하얀 글자에 썼는지 노란 포스트잇에 썼는지도 모르는 지렁이 글자를 내 기억에 내가 생각대로 했나 보죠. 내가 생각에다가 적었나 보죠. 그 얘기도 했어요. 종이가 없던데 메모지가 없는 것 같은데 뭘로 적었습니까? 예, 제 생각에다 적었나 보죠. 그런 얘기는 하셨고, 결국에는 홍장원이라는 사람은 왜 반대편에 들어섰습니까? 경질당했잖아요. 작년 12월 5일 날 경질 통보를 받고 나서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등을 돌리고 나는 민주당